여러분들이 아무튼 편안하게 오늘 수업 내용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공부하기 좀 쉽지 않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그림하고 이렇게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지껏 공부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형식에 있어서 구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구도.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익숙시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뭘 공부했어요? 톤을 공부했어요. 톤. 이 톤을 공부하는 이유는 물체의 감을 양적으로 이해하는 양감이라고 그러죠. 양감. 서양화는 그 형태뿐만 아니라 이게 부피감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양감에 대한 것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톤으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은 뭔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빛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니까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화면 안에 물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빛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이제 톤의 단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풍부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고 볼륨을 표현하고 또 공간감을 표현하는데 이게 전부 다 톤하고 관련된 건데 철저하게 이게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빛에 대한 얘기 중에 같이 중요한 게 한번 이걸 더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양감 말고 구조감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감. 요것도 사실은 빛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요거는 빛을 완벽하게 빛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요거는 연관은 있지만 잠정적으로 빛하고 상관은 있지만 이 구조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볼륨, 양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면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체감. 면. 이게 이제 서양화에서 제일 기초 단위가 면인데 사람들은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서양화는 면이라서 면을 이렇게 결합해서 단위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한 면이 된다. 큰 입체가 된다. 근데 그걸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그걸 배울 땐 그렇게 배웠지만 100% 틀린 말이에요. 아주 되게 중요합니다. 석고상 중에 아그리빠라는 게 있어요. 아그리빠, 강면으로 되어 있는 그 상을 처음에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서 면 단위가 이렇게 돼가지고 입체가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제 이론으로 가는 바람에 그 학생들이 굉장한 거기에 이제 헷갈리는 어떤 개념이 헷갈리면 이건 아주 이 지주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고3 때 이제 공부하면서 그 면이라는 것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굉장히 이해를 못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배웠지만은 실제로 고전주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딱딱하게 그리지 않았는데 아주 달걀처럼 보드랍게 그렸는데 입체감이 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건 면을 나눠서 보는 것하고 다른 개념 아니냐. 충분히 면의 방향감이 보이는데 왜 딱딱하게 잘라서 봐야 되느냐. 그때는 그 석고대생이라는 걸 했는데 석고대생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선배들도 그랬고 선생님도 그랬고 자르다 보면은 환면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것이 수학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뭐 얼추 맞는 얘기 같지만 그림은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개념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뭐 숫자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서 어떠한 특정한 기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면이라는 이해를 그렇게 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죠. 조금은 지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조금 집중을 더 하셔야 돼요. 이 면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단위일 뿐이에요. 요거는 하나의 세포예요. 세포. 우리가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이 필요한데 세포가 하나의
그 물체가 되듯이 그 단위의 첫 번째 단위를 면으로 이해하는, 이건 하나의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면을 잘라서, 단위를 잘라서 보기 때문에 한 면이 나중에 된다. 이건 순 거짓말이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달걀을 보더라도 앞과 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 달걀을 놓고, 달걀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죠? 이런 둥그란, 뭐 공도 좋아요. 야구공이 있어요. 농구공이 있어요. 이걸 보고서 이건 동그라니까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만져보면은 앞이라는 게 만져지고 위라는 게 만져지고 옆이라는 게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조체예요. 구의 형상을 한 구조체고,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육면체를 한 것도 구조체인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요런 구라는 요것을 요렇게 이해하는 방법을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잊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은, 지구에는 그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중력은 위아래로 작용합니다. 사선으로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자연현상계의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직립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중력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중력이에요. 중력. 요렇게 이해하듯이 구조를 이해하세요. 위와 아래와 앞과 옆을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면이라고 하는 건 개념으로 이해해야지, 면을 단위로 잘라가지고서 이거를 자르다 보니까 구가 됐다, 이렇게 무식하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공부해서 얻은 결론이 그렇고, 그리고 많은 그 고전주의 화가들, 그 이후에 서양 화가들의 그 모든 데센과 이런 유화에서 나타나는 이 구조가, 면을 이해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 개념을 머리 안에 잘 넣으면은, 처음에 배웠던, 우리가 먼저 배웠던 양감은 부피감이에요. 양감, 부피라고 얘기해요. 부피감과 구조감을 합치는 것, 요걸 합치는 게 입체라는 개념이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는 양감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풍선이 돼버려요. 그냥 부피감은 나타납니다. 몽실몽실하게 포동포동하게 그 부피감은 나타나지만, 이것이 정말 중력 작용이 되고 있는 지구상에 딱 땅에 놓여질 것 같은 그런 장중한 힘 있는 구조체가 되지는 못해요. 이 달걀을 하나 그려도 달걀을 잘 이해해서 앞과 위와 옆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톤으로만 단순하게 다원화라 그러죠. 그라데이션을 점진적으로만 그려놓으면 풍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항상 앞과 옆과 위와 아래를 의식하면서 그려야 돼요. 한번 그런 답습을 하는 공부가 있는데, 학생을 시켜서 제가 학생한테 습작을 시켰는데 굉장히 잘 그려서 제가 이렇게 액자를 해놓은 그림이 있어요. 이 학생이 배울 때 상당히 열심히 배웠던 학생인데, 이건 톤에 대한 내용이에요. 톤. 일부러 도화지는 흰색인데 검은색 도화지도 그렸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어둠을 그려서 밝음을 덜 그려가지고 하는 그 볼륨 공부를 했어요. 톤을. 어둠을 처음부터 진하게 그리고, 많이 그리는 쪽은 어둡고, 덜 그리고 안 그리는 쪽은 밝은, 배경이 하얀 도화지 위에다 그림을 그렸지만, 이렇게 반대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 공부를 왜 하냐면은, 이제 유화를 앞으로 하게 되면은 파스텔도 그렇고 밝은 데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이 그리는 개념이 밝음이고, 안 그리는 쪽이 어둠이 되는 이 반대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개념적으로 이해하면은, 흰 도화지 위에 지우개를 많이 대거나 손을 많이 대는 자리는 밝은 자리고, 그죠? 목탄을 많이 대는 자리는 어두운 자리,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색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밝은 쪽을 흰색으로 많이 대는, 지우개나 손을 대는 자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효과는 같죠. 효과는 같은데 밝은 쪽에 질감이 나타나서 여기가 뭔가 만져질 것 같은 느낌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참 어떻게 자기가 재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효과를 많이 달리 볼 수 있는데, 이때 왜 지금 이 구조감 얘기다 이걸 얘기하냐면은, 구조를 공부하다 보면 그 지금 앞에서 느껴지는 거와 옆에서 느껴지는 거와 위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낼 때, 특히나 모서리가, 제가 모서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면체감에서 이렇게 지금은 전진 후퇴감이 나타나는, 여기가 가깝고 여기가 먼 자리입니다. 그러면 구조 자체가 저쪽 뒤로 향해 있고 만져보면 옆 자리가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자리가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자리가 모서리 각이 자꾸 이쪽 앞쪽으로 와요. 이거를 육면체, 벽돌로 이해하자면 이 안에 벽돌의 개념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앞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지는 자리고 여기는 이렇게 만져지는 각이에요. 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만져지는 방향. 네? 자, 요거 내려놓고요. 면이라고 하는 거는 만져지는 방향, 만져지는 방향. 손바닥을 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지껏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풍경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여기 어떤 그림이 하나 띄워볼게요. 제가 벽에 걸려있는 학생이 그렸던 유화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하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호로의 풍경화를 답습한 그림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톤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이렇게 만져질 것 같이 손을 펴가지고 이렇게 만져질 것, 이렇게 만져질 것, 이렇게 만져지는 방향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땅은 어떻게 만져질까요? 이렇게 만져져요.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이것이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의식했습니다. 너무 그거를 의식을 크게 하면은 그림이 너무 구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엄정하고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엄숙한 느낌이 드는 게 구조감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인상파 쪽에 가까웠던 그림이기 때문에 좀 따뜻하죠. 느낌이 자연스럽죠. 그것은 구조를 크게 보지 않고 색감 위주로, 톤 위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자, 이 나무에서 보면은 이 옆에 빛이 저쪽 뒤쪽에서 오는 이쪽 방향의 옆으로 느껴지는 것을 구분했어요. 이렇게 나눠서 본 거예요. 여기와 여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는 살짝 밀도를 덜해서 빛이 많이 빠져오는 가오로 설정을 해서 이 앞쪽과 분리했어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색깔 보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막 그리다 보면 그냥 색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구조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꾸 나눕니다. 뭔가를 설정하는 자체를 나눠요. 자, 이거는 지금 풍경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좀 다른 그림을 한번 놓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만 하시면 앞으로 그림 그릴 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또 인물을 보고 그렸던 학생 그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사람의 뭐 면을 본다 그래가지고 요 면과 요 면과 요 면과 이렇게 아그리파 강면 보듯이 그거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이해하는 거예요. 방향감을. 이 사람의 손으로 만져질 때 얼굴이 어느 방향에서 만져지느냐. 지금 요거는 모서리 각이에요. 그죠? 그럼 모서리를 거쳐서 옆면 방향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림을 그릴 때 그 면을 의식합니다. 그 면이 뭐예요? 구조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릴 때 여러분들이 밟고 어둡기만 보는 게 아니라 밟고 어둡기를 보면서 손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게 구조감이에요. 그림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근데 구조감을 얘기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설정해서 이해하기에 잘 안 느껴져요. 그게 톤은 밝고 어둡기가 보이는데 구조감은 손으로 이렇게 방향감을 의식하지 않는 이상에는 자신도 모르게 형태 그리고 밝고 어둡기만 그리게 돼요. 네, 톤은 누구나 하게 되면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구조감은 딱히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조에 대한 향한 자기 마음이 향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의지적인 그 눈을 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에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 요소들이 많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면체감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다 옆일까? 이게 다 옆은 맞는데 이 중에서도 광대뼈의 이 부위는 위를 향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위를 향해 있어요. 이것도 손으로 그 자리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방향감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공통의 자리가 생깁니다. 손의 방향이 여기와 여기가 엇비슷해요. 요거와 여기가 엇비슷해요. 이렇게 공통면이라는 게 생겨요. 공통분모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약수를 같이 갖는 거예요. 공약수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같이 가고 여기와 여기가 같이 가고, 그래서 색을 매길 때 기초적인 여기에 깐다 그럴까요? 전체적인 그릴 때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자꾸 쪼갠다는 개념은 학생들이 이렇게 치중하거든요. 그렇게 그리면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색깔을 매길 때 여기서 한꺼번에 그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목탄 그릴 때 이렇게 한 번에 쫙 그리죠. 그 이유가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면을 한꺼번에 그립니다. 여기를 그릴 때 여기까지 같이 안 그립니다. 여기 그릴 때는 여기와 같이 그리고 여기를 그릴 때 여기랑 같이 그려요. 그러니까 이 단위와 이 단위는 만질 때 면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면으로 의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생각하면 쉽죠. 하지만 그릴 때 그렇게 생각 못해요. 근데 대생을 많이 해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렘브란트나 뭐 다빈치나 이 사람들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부드럽게 환면처럼 둥그런 걸 그렸지만은 이 구조감을 철저하게 봅니다. 그래서 마치 그 공간에 그 구조물이 사람들이 서 있어도 진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그리는, 그것이 구조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톤만을 보면 약간 사진같이 돼요. 그런 그림이 약골이 돼요. 그래서 그 구조감과 톤감, 볼륨감, 그걸 합친다는 개념은 굉장히 반반의 효과예요. 그래서 그림이 많이 늘면은 이 구조감 때문에 명암을 밝고 어둡기를 큰 대비로 보지 않아도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리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에 사람이 새벽길을 걷고 있어. 뿌해가지고 잘 보이잖아요. 안개가 있는 것처럼 해가 아직 안 떴기 때문에 형체감은 보이는데 그 사람의 존재가 잘 안 느껴져. 그럴 때 이런 구조감을 잘 보면서 그리면은 색감의 방향을 달리하는, 앞방향과 옆방향을 처음부터 설정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형태적으로 선명치 않게 그려도 정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잔잔하면서도 그 존재감이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력 있는 사람들의 그림은 명암 대비가 심한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준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비 위주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밝고 어둡기가 강렬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그래요. 흑백이 딱 나눠져 있는 자리에 가서 시험 보기 위해서 자리 다투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원장 선생님이 야, 이 자리에서 안 앉으면 너 떨어져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뭐 실력이 없으면 정말 그런 자리를 찾는 것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실상 실력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형체감이, 안정감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작품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자리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면을 피한다거나, 빛도 중요하지만 정면보다는 약간 사각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작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구도 위주로 그림을 보죠. 대상을 보죠. 그러니까 그 수준 차이가 그런 데서 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인물을 두고 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잡한 형태들을 그리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 학원에 그러거든요. 눈 그리기 연습하고 코 그리기 연습하고. 그거는 형태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는 형태를 자꾸 연습하면 금방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눈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고 숙이고 있으면 눈 자위 방향이 땅을 향했는지 하늘을 향했는지, 이게 전부 다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 이거 사실 강면 석고상에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면의 방향을 의식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아주 깊게 있는 얘기를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소개만 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했는데 요거에 관련된 효과를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구하는 얘기를 아마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겠다고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한번 제가 구조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